네, 이번 시간에도 체크업 2회부터 확인하고 시작할 건데요. 먼저 그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1번의 답은 1번이죠. 그렇죠? 1번이 답이고 2번은 3번.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뒤로 가서 3번은 5번이 답이죠.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인데 자 일단 그 1번은 왜 1번이 답인가?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정답의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거고 왜 1번이 답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일단 on의 별표 좀 해주세요. 즉 전치사죠. 그쵸? 여러분 그 전치사 다음에 쓰이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쵸? 워낙 자주 봤던 거라 익숙하기는 한데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이건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니까 당연히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명사 동명사가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하고 동명사가 연속해 나오면서 이 명사가 동명사의 의문사의 주어. 그래서 누구누구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동명사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 자, 근데 독해할 때는 이 지금 명사, 동명사 형태 이걸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일단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는 안 되죠. 그쵸?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쓰는 것은 즉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딱 that이 나오고 that 다음에 뒤에서 주어 동사 나오기는 하는데 요건 in that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전치사 in이 아니라 다른 게 쓰이면 뒤쪽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수는 없다. 자, 그리고 in that이 나왔을 때는 요건 뭐뭐라는 점에서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냥 뭐뭐 때문에 이걸로 기억해 두자. 그리고 최근에 독해에서는 in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자, 뭘 많이 쓰냐면 요렇게 the sense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in the sense that 그냥 because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는 that을 쓰는 것은 아니라 뭘 많이 쓴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 이제 이걸 쓰는 건데 그 의문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구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what을 쓸 거냐, 다른 걸 쓸 거냐. 그렇죠? what을 쓸 거냐, 다른 걸 쓸 거냐. what은 바로 뒤에 주어가 나오지 않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what은 뒤쪽에 목적어가 빠지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정리하면 what은 의문사 what을 쓸 때는 what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at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what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what을 빼면 뭐가 하나 빠진다는 뜻이에요? 명사가 하나 빠진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뒤쪽에서는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what은 뒤에가 어떤 문장이 나온다라고?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중에서 what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쓰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how 있죠, how. how를 쓰게 되면 how는 뒤에서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어떤 문장 how는 뒤에서 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완전한 문장. 즉 how는 의문사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how는 의문사면서 부사 역할을 한단다. 그래서 what을 쓸 거냐 아니면 how를 쓸 거냐. 즉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에 딱 밑줄이 있으면 최소한 얘네 둘의 구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또 바로 뭐냐면, 자, how하고 what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것도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는 해석하면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게 뭘로 시작해요, 지금? WH로 시작하죠. WH로 시작하니까 마치 무엇처럼 인식이 되는 거야? 의문사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갈 자리에 whether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what을 쓰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how를 쓰면 완전한 문장인데 whether를 써도 뒤에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whether도 뒤쪽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의문사 자리에 what이냐 how냐 이 구별보다 what이냐 whether냐 이것도 이제 잘 나와요. 그리고 whether 같은 경우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whether는 뒤쪽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or이어 있죠. 그쵸? whether A or B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요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 앞쪽에 whether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다시 이쪽으로 살펴보면 In modern times there is a fundamental disagreement on what power should rest in the hands of the powerful executive branch or a more diffuse legislative branch 딱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O가 딱 보이죠? O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should rest in 이렇게 딱 보이는데 rest in은 뭐뭐 안쪽에서 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게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어디 어디에 있다. 됐죠? 어디 어디에 있다. lie in도 있고 그 다음에 consist in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얘가 바로 이제 어떤 의미라고 뭐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자 그러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뭇에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뭇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슷한 의미니까 뭐뭇에 놓여 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권력이라든가 힘이 강력한 그 행정적 분야에 있는 몇몇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다양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뒤쪽에 오가 쓰면서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 역할을 하는 명사까지 이렇게 다 쓰였죠. 즉 구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가 의미상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오도 있기 때문에 얘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맞다고? 얘를 what이 아니라 whether로 바꿔줘야 맞다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쵸?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세요. 뒤쪽에 3번 있죠. 3번. 3번은 왜 5번을 답으로 골랐을까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봤는데 자, 5번에서 physiology 보이죠? physiology에 비추고 오세요. 5번에서 physiology. 그럼 physiology는 무슨 말인가요? physiology. 생리 혹은 생리적인 현상 그 뜻이죠. 그렇죠?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physiology는 위쪽에 나오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지문에서 appreciation for bodily motion. 자, 거기 비추고 올까요? bodily motion 거기에 밑줄이요. 자, 그럼 bodily motion과 밑에 physiology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감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옆에 4번 있죠. 4번. 옆에 4번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6평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항상 이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것만으로 풀리지는 않고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푸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따가 후반부에 또 그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드릴 건데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적어주세요. 자,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이면 어떻게 생각한다? 구체화시킨다라는 수능 지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그래서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그 다음에 관련 카테고리에 주의한다. 자, 앞에서 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도 과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앞쪽에서 헬스케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뒤쪽에서도 닥터라든가 디지즈라든가 큐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맞는 거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관련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 문제 딱 살펴보면 특별한 단서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자, A를 한번 살펴볼까요? 박스 A를 딱 살펴보면 Children acquire cultural capital from their parents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글쎄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명적 단서라고 보이는 대명사 지시어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 다음에 B를 봐도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거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C를 봐도 뭐야 밥 먹자고?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 시문에서는 문화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cultural capital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회적인 이동성과 사회적인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쫙 살펴보니까 문화적 자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무엇으로 마지막에 연결이 돼요? eating habits에서 밥 먹는 습관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A의 끝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B나 C에 있으면 A 다음에 B나 C를 붙이면 되는 거고 A의 끝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B나 C에 안 보이면 그러면 A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우리 그 지난주에 6평 리뷰를 할 때 여러분 그 36번 문제에서 호주의 그 어버리진과 그 다음에 스탁맨이 이렇게 자연 경관에 불을 지르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왜 B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B에 보면 뭐가 있었는데 further burning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further burning은 추가적인 불태우니까 최소한 불을 몇 번 지른다는 얘기야? 2번 지른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즉 무슨 얘기냐? A, B, C 각 덩어리 중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나머지 덩어리들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즉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맨 마지막 자리다. 그래서 B에서 further burning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A에도 없고 C에도 없고 맨 위에 주어진 문장에서도 불을 2번 지른다는 further burning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B를 맨 마지막으로 잡았죠. 그런 요령처럼 A나 B를 읽어갈 때 끝부분과 관련된 게 보이면 연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A를 짜 읽고 나니까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습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B를 짜 읽어보니까 동일하게 cultural capital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personal로 시작해서 family로 갔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감 잡을 수 있어야죠. family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family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무런 단서가 안 보이면 요거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패밀리를 주고 패밀리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 패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와 부모들, 그래서 B 다음에 A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감을 이제 잡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쫙 살펴보니까 이제 디너 테이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디너 테이블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런 거 잘 생각하라는 거야. 디너 테이블은 당연히 이팅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팅 얘기를 하고 디너 테이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all of these components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 즉 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을 social mobility, social class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구나. CMM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본 개념이 보이죠? 맨 앞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론인가 보다. 그래서 BAC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정도로 체크업은 가볍게 리뷰를 하고요. 우리 그 과제집 안에 체크업 3회 있으니까 3회도 그 다음 주에 꼭 풀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체크업부터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우리 구문책에서 140페이지 구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독해할 때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문책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이제 우리 구문학습의 종지부를 찍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 교재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맨 뒤쪽에 체크업 주의 적용하기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쭉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은 이제 이 단원까지 해서 구문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더 드릴 건데요. 자, 이 구문 공부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구문하면서 했던 것들을 하나씩 리마인드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해석 잘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있죠? 그쵸? 그것들 잘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일단 1번은 먼저 별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살짝 어렵습니다. 뭐가 살짝 어렵냐면 쓰여진 단어들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는데 일단 중간에 보면 to such a degree that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이 든 걸 또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 얘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this inner weight 잘 봐야 돼. inner weight죠. 내면의 무게야. 무슨 얘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무게가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러한 내면의 무게가 quality, 특징입니다. 자, 어제 명사대의 위치는 앞에 거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니까 이대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위치하가 앞에 quality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집트의 예술이 possess,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 possess 같은 경우는 그 가지다, 소유하다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얘는 무엇과 같은 말? 당연히 have와 같은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hav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연히 타동사죠. 그쵸? 자, 그러면 have가 타동사고 따라서 possess도 타동사 취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which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왜? 뒤쪽에서 Egyptian art가 주어가 되는 거고 possess가 바로 동사가 되는 건데 뒤쪽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쵸?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어야죠. 그쵸? 타동사 다음까지 보통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걸로 보는 거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possess하고 to를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possess는 have하고 같은데 앞에 위치가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이면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부분 즉 동사 다음까지 기본적으로 끊는다.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이러한 내면의 무게는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쵸? such that 이렇게 다 보이죠. 그쵸? such that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러분 그 degree는 바로 어떤 뜻인가요? degree?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는 정도란 뜻으로 봐야죠. 그쵸? 물론 이제 이게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위란 뜻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정도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such that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such that. such that은 기본적으로 so that과 비슷한 느낌을 갖거든요. 여러분 so that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so that.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그쵸?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적어볼까요? 원래 어디에서 나왔다? 원래 이렇게 so 다음에 보통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that.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쵸? 보통 이렇게 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봐서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뭐 아주란 말은 뭐 생략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무엇을 쓸 수 있냐면 such를 쓸 수 있겠죠. 그쵸? such는 보통 이렇게 어나 on 이런 식의 그 부정관사를 먼저 쓰고요. 뒤쪽에서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그러고 나서 뒤쪽에서 that. 일단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그쵸? 그러니까 so 대신이나 such 대신이나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그러면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쵸? 약간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such a degree that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뭐가 있어요? 얘는 지금 뭘 쓴 거고, 형용사가 중간에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 잘 봐요. 자, 먼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such A as B. 이렇게요. such A as B. 그래서 요건 우리가 B와 같은 A.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B와 같은 A.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such A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기 as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즉 as가 전치사라는 뜻이 되는 거고 즉 이렇게 as를 쓰게 되면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그 다음에 that을 쓰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뭐뭐 하는 A 이렇게 같이 뒤에서 해석해 주는 걸로 같이 알아두세요. 뭐뭐 하는 A. 왜? 얘도 B와 같은 A 이런 느낌으로 읽어갔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에 대한 설명인데 뒤에 명사만 나오면 이렇게 딱 as를 쓰는 거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that을 씁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가 보인다. 그러면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무엇과 so that과 비슷하게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그거 안 보이고 그냥 명사밖에 딸랑 안 보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뭐뭐 하는 A 이렇게 보면 딱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자, 이것과 같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that 이와 같은 정도로 그 뜻이 되는 거고, 이 to가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to는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to가 명사 앞에 쓰이면 그때는 바로 이제 전치사죠. 전치사의 to, 즉, 뒤에 이렇게 딱 명사하고 쓰이는 전치사의 to니까, 요때 to는 이제 뭐뭐까지, 혹은 뭐뭐로 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죠. 그쵸? 그러니까 such라든가 that 이런 표현들 자체가 낯선 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죠. 그쵸?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이러한 내면의 무게는 특징입니다. 혹은 속성입니다.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는 무엇을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됐죠? Everything in it,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때 있으면 당연히 이집트 예술이 되겠지. 그렇죠?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이 뭐처럼 보인다, 그 뜻이죠?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그렇죠? 어떤 것처럼?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원시 시대의 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이 원시 시대의 돌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무엇처럼? 마운틴 레인지니까 산맥이죠. 그렇죠? 산을 구성하는, 산맥을 구성하는 저런 것들처럼. 이해돼요? 산맥처럼, 원시 시대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 산맥처럼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보이는 정도까지 이런 내면의 무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산맥의 비유를 했죠. 그쵸? 그 다음에 even if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얘는 무엇과 비슷해요? 얘는 이렇게 이하고 비슷하죠? 그쵸? 자, 그러면요. 비록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이렇게 딱 보이죠? 여러분 그 뒤쪽에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또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당연히 앞에는 이과 같으니까 이집트 예술이 되겠죠. 감 잡을 수 있겠냐? 여러분 그 even if라든가 althought는 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얘가 연결이 됐을 때는 얘 앞과 뒤는 서로 약간 반대 느낌이죠. 그쵸? 그 마운틴 레인지로 봤다라는 것은 크게 본다는 얘기야, 작게 본다는 얘기야? 크게 본다는 얘기죠. 왜? 산맥으로 봤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제 크게 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even if니까 뒤쪽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쵸? 작아 보이지만 큰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몇 인치밖에 안 돼요. 그쵸? 몇 인치밖에 안 되죠. 그렇으니까 가로질러서 몇 인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안에 새겨진 거죠. 그쵸? 가로질러서 몇 인치밖에 안 되고 나무 안에 새겨진 거니까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예술은 아주 작지만 마치 무엇처럼? 마치 산맥처럼 원시시대의 돌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정도로 이런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내면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감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외적인 무게는 아주 가볍죠. 왜? 몇 인치밖에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나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무게는 상당히 작고 가볍지만 내적인 무게는 마치 무엇처럼? 산맥처럼 엄청나게 거대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to such a degree that 뭐뭐 하는 정도까지. 됐죠? to such a degree that 뭐뭐 하는 정도까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such 다음에 형용사가 없을 때는 그냥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봐서 뭐뭐 하는 그런 정도까지 such as be 거기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자, 뒤로 가서 7번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관련된 걸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뒤쪽에 146페이지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봅니다. 자, 7번으로 가기 전에요. 요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방금 전에는 자, such a degree that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such that으로 바뀌었죠? 그쵸?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All of these factors created a vicious circle.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뭘 만들어냈다? vicious circle이니까 vicious는 사악한 그 뜻이고 그 다음에 circle은 뭐예요? 원 아닌가?
그쵸? 여러분 원 하면 요런 거죠? 그쵸? 잘 생각해야 돼. 자, 서클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딱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서클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첫 번째가 뭐가 되겠니? 첫 번째가 순환이라는 뜻이겠죠. 한 바퀴 도는 거죠. 그쵸? 혈액순환처럼. 그쵸? 또 한 가지. 물건을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야. 물건을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 바퀴 싹 다 돌리는 거야. 어떤 의미도 있어. 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도 있다고? 유통이라든가 배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의미까지 이제 다 담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는 참고로 그냥 악순환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쵸? 사악한 서클이니까 악순환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새겨줘야 맞을까요? 여러분 서치 되시죠? 그쵸? 어떻게 새겨줄까요? Agricultural production could not boom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원래 boom은 어떤 뜻이에요? boom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증가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농업 생산이 증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봐요. 서치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치하고 so는 서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까 우리가 so 그 다음에 형용사라 부다승가 that 그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such a 형용사 명사 that 조동사 그래서 약간의 구조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such 대신 나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것도 비슷하게 무엇으로 같이 가주자고 비슷하게 so that으로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그 so that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so that? so that 붙으면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게 딱 나오면 요렇게 알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뒤에서부터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농업 생산은 바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such that을 뭐뭐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끊고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so하고 such가 비슷하게 쓰인다라는 거 첫 번째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요거 뒤에 7번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such that은 그냥 such that이죠?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뒤에서부터 꾸며주는 걸로 봐서 뭐뭐 할 정도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 뭐뭐 한다. 그래서 뭐뭐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뒤 그냥 내키는 대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셨죠? 근데 7번을 봐요. 7번 한번 읽어주세요. 7번 별표하고 읽어주세요. 일단 중간에 보면 search that 보이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search that과의 차이점은 바로 뭔가요?
여기 such that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앞쪽에? 그러니까 얘는 좀 컴마가 좀 중요하거든요. 컴마가 바로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컴마 다음에 such that이 나와도요, 역시 그냥 무엇으로 봐도 상관없다. 바로 이렇게 so that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요때 컴마 다음에 so that이 보이거나 컴마 다음에 such that이 보이면 그때는 그냥 아까처럼 컴마가 없을 때처럼 두 가지로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로 해석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뭐뭐다. 그런데 이건 하나 해결됐죠? 그럼 이제 잘 따라와야 돼. 봐요. 자 그래서 자 and so 그래서 personal qualities 개인적인 quality는 특징, 속성, 자질 이렇게 보면 돼요. 개인적인 특징이라든가 자질들은 including 이제 뭐뭐을 포함해서 그 말이죠. 재능과 관련된 똑같아요. trait도 속성, 특성 그 뜻입니다. 재능과 관련된 속성들을 포함해서 개인의 특징들은 자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 요거 뭔가요? 많이 봤죠? 네이처만 나오면 그냥 자연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이처가 뒤에 너추어하고 같이 쓰였죠. 원래 너추어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너추어는 그쵸? 뭔가 키우거나 양육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네이처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타고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하고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고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선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추어는 태어나고 나서 양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후천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개인의 특징들은 선천성과 후천성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게 있고 자라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갖게 된 게 있고 이렇게 본다라는 건데 근데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often in the same direction 무슨 말? 종종 같은 방향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타고난 대로 후천적인 것이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됐죠? 그래서 너추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후천적인 것은 and the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웠네요? amplify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쵸? 증폭시키다, 증가시키다. 그쵸? 디미니시의 반대 느낌으로 우리가 오감문죽 책에서 했었죠? 그쵸? 자,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속성이나 특징은 선천성과 후천성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쵸? 이걸 이해를 잘 해줘야 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네이처가 가는 방향으로 너추어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사람의 성격은 결국은 어떤 성격을 갖든지 간에 결국은 뭐란 얘기야? 네이처가 원래 그대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리 잡게 된 거라는 거지. 왜? 네이처하고 너추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후천성이라는 것은 특징을 증폭시킵니다. 특징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특징이야? That were already there. 이미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쵸?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 To begin with. 처음부터. 그치? 처음부터 이미 거기에 있었던 특징을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쫙 가로로 묶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자, 개인의 특징들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똑같이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걸 쫙 보면 그러면 후천적인 것은 처음부터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특징들을 증폭시키게 된다. 특징들을 더 키운다는 얘기죠. 그럼 뭘 키운다는 뜻이야? 네이처하고 너추어가 같은 방향이지. 그럼 너추어가 뭘 키우겠어요, 그러면? 너추어가 너추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이처를 키우겠지. 왜?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요거 이해 잘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처음부터 쭉 거기에 있었던 특징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선천적인 거, 네이처다. 이렇게 봐줘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in that sense.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아, 결국은 그러면 후천적인 건 선천적인 것을 더 증가시키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요. 자, the more people train. 더 비교급 보이죠? 더 많이. 됐죠? 더 많이 사람들이 바뀔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무엇이 된다고? 스스로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바뀌어도요. 그건 결국은 어떤 거라는 거야?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네이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그 성격이라든가 특징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걸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그지 같은 새끼 있지, 쓰레기 같은 새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얘기죠. 그쵸?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이제 그 얘기입니다. By and large, 대체적으로, as we grow older, as는 뭐뭐함에 따라, 우리가 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비슷하죠? 그쵸? 우리가 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 우리는 모두 됩니다. 뭐가 된다고? 과장된 형태가 됩니다. 과장된 형태가 됩니다. 무엇에? 우리의 초기의 자신의 과장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초기의 자신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이것도 한 단어로 바꾸면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어도 결국은 너추어하고 네이처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너추어가 네이처를 증폭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도요. 우리는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네이처의 바로 과장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earlier selves는 그래서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이제 이해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보는 거구나.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그 두 가지가 밑에서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를 표현이 바뀌어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조금 복잡해지는 문장들이 수월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앞쪽으로 가서 2번 다시 읽어주세요. 2번. 어려운 건 별로 없고요. 요건 열거라든가 나열,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형태가 열거가 될 때요. 최소한 두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세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니? 세 가지가 되면. 보통 이렇게 하죠? 그쵸?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되면, A, B, C, and D.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이번에 6평 때는 몇 개까지 나왔어요? 5개까지 나왔어요. They include 이렇게 시작하면서 include의 목적어를 와우 5덩어리까지 줬어요. 그럼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모양을 찾습니다.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렇게 비슷한 모양들이 이렇게 쭉 2개 이상 열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맨 뒤에 뭘 찾는다고? and를 찾고, 그쵸? and가 열거의 무엇을 알리는 거라고? 열거의 마지막을 알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and 다음까지 묶어서 앞쪽에 비슷한 모양을 같은 기능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욕구를 의식하게 됩니다. become aware of는 뭐뭇을 의식하게 되다, 알게 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욕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언제 사건이 그렇죠? 사건이라든가 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being physically capable 신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신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가능해요? reproduce니까 번식이죠. 그렇죠? 신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걸까요? 성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성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joined 결합이 될 때, joined with 뭐뭐와 결합될 때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무엇과 결합되는 건가요?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열거가 딱 보이죠. 지금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딱 보이죠? 그쵸? 전치사 다음에 첫 번째, 전치사 다음에 쓰이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 쓰였고, 그 다음에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어가 딱 쓰였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보이니까? end가 보이니까 and 다음까지 묶어서 같은 기능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and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목적어. 즉 요렇게 비슷한 걸 이렇게 열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열거하는 게 요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4개 그리고 이번 6편에서는 심지어 5개까지 목적어만 5개 덩어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쓴다라는 기본적인 구문이 어렵진 않으니까 그걸 조금 길고 복잡하게 여러 개를 제시하는 거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열거된다라는 건 보면 돼. 자, 우리는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의식하게 됩니다. 언제? 신체적으로 번식이 가능한 사건, 즉 어른이 되는 것이 결합될 때, 즉 어른이 되는 것과 함께 이런 일들이 함께 수반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the event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그쵸? 어떤 사건인가요?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사건, 그쵸? 성인이 되면서 이제 가족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가족은 당연히 헌신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성인의 생활 패턴이죠. 그쵸? 성인의 생활 패턴이 establishment 무슨 말? 자리 잡는 것, 정착되는 것. 그쵸? 성인의 생활 패턴이 정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job responsibility. 일에 대한 책임을 assumption 하게 되는 것과 결합될 때. 그래서 assumption은 당연히 어떤 뜻일까? 당연히 가정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 그치? assumption이 바로 어떤 거? 떠맡기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떠맡는 것 그렇게 알아두세요. 즉 assumption의 assume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요게 무엇과 함께 쓰이면 responsibility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면 responsibilities 이렇게 쭉 나오면 책임이라든가 일 그 뜻이잖아요. 책임을 가정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다. 됐죠? 책임을 떠맡다. 이렇게 take over 같이 기억해 주세요. 책임을 떠맡다. 뭐뭇을 떠맡다 그랬을 때 take over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열거가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길어지는 것들이 3개, 4개 혹은 5개까지도 가능하구나. 그 열거가 됐을 때 and 다음까지 묶어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뒤로 가서 3번하고 4번 지금 주어 동사 찾으면서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번 좀 짜증나죠? 한 문장이죠. 그쵸? 한 문장이에요. 와, 이거 화면을 옮기니까 지문 하나인 줄? 그쵸? 이렇게 길어지죠? 길어질수록 처음부터 의미 덩어리를 잘 찾고 읽어가면 되고, 주어하고 동사, 목적어 잘 구별하면 돼요. 자, 일단, 처음에 쫙 보니까, The narrow concept of heredity.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자우지간 명사가 보이고 대시 보이면 한번 끊어주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좁은 개념이죠. 그쵸? heredity니까 바로 어떤 거야? 유전.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거. 자, 유전이라는, 좁은 개념은 that has prevailed since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특히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면 뒤에 동사 이하 하나의 의미가 끝나는 문장까지 가로로 묶는다. 복잡하면 그 뒤쪽에 추가되는 동사 앞에서 묶는다. 뒤쪽에 추가되는 동사 앞에서 묶는다. 자, 그러면 유전이라는 좁은 개념은 여기 이제 주어죠? 그쵸? 야, 근데 그 유전이라는 좁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뒤에 보니까 prevail은 바로 무슨 말? prevail. 만연하다, 널리 퍼져 있다 그 뜻이죠? 그쵸? 즉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약간 그 뜻인데요. Since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니까 20세기의 초기, decade니까 무슨 말이야? decade가 10년이고 decades 있으니까 몇십 년 이렇게 보면 되죠. 20세기 초기 몇십 년 이후로 만연되었던 유전이라는 좁은 개념은 result는 바로 무슨 말? 뭐뭐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다. 됐죠? result는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 뜻이죠. 별거 아닌데요. 요거 result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동사를 쓰였을 때 result from도 있죠? 그쵸?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밑에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result from이니까 뭐뭐에서 나온 결과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뒤에는 원인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결과가 나올 건 당연하죠. 그쵸? 뭐뭐에서 발생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sult는 결과적으로 뭐뭐가 되다. 그 뜻이기 때문에 in 다음에 결과가 보이는 거고 결과를 발생시키려면 당연히 앞쪽에서 뭐가 나올 것이라고 원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건 뭐 우리가 뭐 수거로 외워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from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딱 지금 result인이 딱 보이는데요. 여기 나오는 result는 그러면 무엇을 발생시키다. 무엇으로 봐도 된다? 바로 동사 caus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잘 들어. 유전이라는 좁은 개념이라고 했지. 그럼 좁게 본다는 얘기죠. 그쵸? 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다. 좁게 본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본다고? 그럼 좁게 본다라는 것은 전체를 폭넓게 보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좁게 본다라는 이미지가 무엇으로 연결이 됐다고? exclusion으로 연결이 됐나 보다. inclusion이 아니지. 좁게 보는 것은. 그치? inclusion은 이제 exclusion의 반대고 포함시키는 거잖아. 야, 좁게 본다라는 것은 뭔가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야, 넌 아닌 것 같아.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게 보는 거니까 배제시킨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쵸? 이렇게 비슷한 느낌 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야. 야, 그러면, 좁게 봐? 그러니까 exclusion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유전이라는 좁은 개념은 뭘 발생시켰냐면 배제시키는 것을 발생시킨 거야. 그렇죠? 무엇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뭐뭐로부터 자, 어디로부터 요렇게 딱 가로를 묶고 보세요. 그래야 이제 보인다. 배제시킨다고? 선생님 뭘 배제시켜요? 그래. 배제시킨다고 뭐를요? 그쵸? 자, 근데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뒤쪽에 of 이하가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놓치지 말고 쭉 따라가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면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알겠죠? 배제시킨다고? 뭐를요? 어디에서요? 뭐를요? 어디에서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배제시킨다고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그쵸? 야, 그러면 가능성의 영역에서 배제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쵸? 자, 선생님이 마동석처럼 이렇게 머슬맨이 되는 것을 가능성의 영역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근육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킵니다. 어떤 거? 이것을.
그렇죠? 자, 그러면 some very 몇 가지 아주 실제적이며 중요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킵니다. 무슨 얘기니? 유전을 좁게 보면 요거 있지, 요거. 그쵸? 이걸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걸 불가능하다고 본 거지. 그렇게 이해해야 돼.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이걸 배제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뭘로 보는 거라고? 얘를 그러면 임파서블하게 보는 건가? 이렇게 이해해줘. 그쵸? 자, 그러면 몇 가지 아주 실제적이며 중요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쵸?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럼 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야.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킨다고? 그럼 불가능하다고 본 거구나. 그쵸? 불가능하다고 본 거구나. 뭘 불가능하다고 봤어? 뒤에 보니까 요런 걸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쵸? such as 뭐뭐와 같은 예를 들면 그 뜻이죠. 그쵸? 이렇게 딱 적어두면 돼. 예를 들면 이걸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그쵸? The possibility, 가능성이죠.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대로 또 꾸며주는 걸 보시면 돼요. 뭐뭐라는 가능성, 동격의 접속사 대신 쓰였는데요. An individual's experience during his lifetime. 그래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그 경험들이 can have predictable consequences. 예상 가능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무엇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그렇죠? 특징들에 대한 of his descendant. 그 후손에 대한. 됐죠? 즉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들이 누구에게? 그 개인의 후손들에게 그 비슷한 특징을 물려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니?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런 경험들을 이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의 후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 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학도 잘 갈 거고 대학교를 가서 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루려는 그런 그 사람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후손도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후손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 부분에서 잘해줘야 돼.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킨다. 배제시킨다고요? 선생님 뭐를요? 이거를요. 어디에서요? 요렇게. 됐죠? 의미를 쭉 살펴보면서 읽어가면 이 구조가 보일 거다. 됐죠? 자, 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나는 이따가 집에 가서 먹을 거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그쵸? 먹는 음식이 나오겠죠. 그쵸? 자, 나 이따가 먹을 거야. 뭐를요? 어디에서? 누구와요?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글을 쭉 읽어가면서 그냥 능동적으로 이 글 속에 빠져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글을 읽어갈 때 기본 원칙이 OW1H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아시죠? 그쵸? 무엇을, 언제, 누구와, 왜,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쵸? 그런 느낌들을 살짝 이렇게 말풍선을 위에 떠올려 놓고 그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복잡한 구조라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점수가 팍팍 튀어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옆에 이제 4번 살펴볼 건데요. 옆에 4번은 이게 내용이 살짝 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보세요. It was having some conviction aside from any content of the conviction itself that I strove to reinforce.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일단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하나 떠오르는 건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쵸?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it is that 강조 구문인가? 아무리 봐도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그쵸? it is that은 가주어, 진주어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조 구문이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her having some conviction 이렇게 딱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해석이 되죠. 그쵸? 이렇게 허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약간의 확신을 갖는 것. 그쵸? 확신을 갖는 것, 여기서 having은 그러면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확신을 갖는 거니까 동명사 아니냐? 그쵸? 그러면 동명사 앞에 뭐가 보이는 거야? 소유격이죠. 동명사 앞에 명사나 소유격은 의미상의 주어. 됐죠? 동명사 앞에 명사나 소유격은 의미상의 주어. 아까 명사 케이스는 봤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이때 허는 그녀의 그절을 하지 말고 얘는 바로 의미상의 주어로 봐서 그녀가
됐죠? 그녀가 동명사 앞에 소유격, 의미사행 주어다. 자, 그러면 그녀가 약간의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aside from 뭐뭐 외에도 그 뜻이죠? 뭐뭐 외에도, 무엇 외에도 확신의 내용 그 자체 외에도. 그쵸?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가질 것인가 그 내용 외에도 확신을 가지는 거 있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신할 것인가, 즉 내가 나중에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적인 확신 외에도 그냥 확신 자체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That I strove to reinforce. 그래서 내가 reinforce는 강화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strove 보이죠? 그쵸? strove to가 딱 보이는데, 요건 strive to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됐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trive to 동사원형은 비슷하다. strive to 동사원형은 try to 동사원형과 비슷하다. 맞는 말인 것 같지 않냐? 그쵸? 확신 자체가 있어야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I think it was Toynbee who said that the values of Sparta and Valhalla are preferable to no values at all. 이렇게 보이죠. 자, 이제 그대로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건데요. 나는 토인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앞에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 후를 대수로 바꿔볼까요? 대수로 바꿔서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보이니? 그러면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It is that이 강조구문인 것처럼 앞에 명사에 따라서 who를 쓸 수도 있고 which를 쓸 수도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It is that 강조구문이니까 It is who도 강조구문, It is which도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이죠? 그쵸? 자, 토인비가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The values of Sparta and Valhalla. 그래서 스파르타와 발할라의 가치가 우선시 된다고, 뭐뭐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preferable to는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선호된다. 그래서 better 이렇게 딱 적으세요. 무엇보다 낫다고? 가치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가치관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중에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가 있어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가 약간 몸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중간에 그냥 죽이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우리 스파르타에는 이렇게 허약한 애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강인한 애들만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그 가치관을 생각해보면 나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생명을 되게 경시하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관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확신이죠. 그쵸? 여기서 나오는 values를 가치관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전개를 했으니까 바로 conviction을 얘기하고 전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은 잘해도 독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관련성 있는 것들에 안 붙이고 못 붙이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자, 수능은요. 여러분 수능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시험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그 토익 시험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토익 시험은 그 독해 자체는 되게 쉬워요. 25번 있죠. 우리 도표 문제.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보면 이제 그 27번, 28번 있죠.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살짝 길어지고 조금 복잡해지는 거지 내용이 존나 추상적이진 않아요. 그쵸? 단지 토익은 단어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쵸? 무역 영어라든가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단어가 좀 어렵고 듣기가 조금 어려울 뿐인 거지 독해로 따지면 수능보다 독해 수준이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수능은 이런 식으로요.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가는 습관들 있죠? 이게 안 들여지면 해석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밑에 선지에서 헷갈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 해석을 했으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라는 거죠. 우리 그런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기본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6회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 잘해줘야 돼. 자, 그리고요. And misfired challenge to the young. 이렇게 보이죠? misfired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원래 fire는 무슨 말이에요? fire. 불, 이거만 생각하지 말고. fire가 발사 그 뜻도 있죠. fire,
fire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misfire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발된 그 뜻이겠죠. 그쵸? 불발된, 자, 그러면요. 자, 불발된 도전이죠? 그쵸? 젊은 사람에게 불발이 된 도전이 maybe preferable to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도전과 헌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보다. 무슨 얘기예요? 도전과 헌신에 대한 바람을 아예 묵살하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better than 보이죠? 그 다음에 allow 목적 투부정사 이제 거기에 쓰인 건데요. 그래서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llow의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원 이 형태가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뭘 허락하는 거야? 그들의 도전과 헌신에 대한 혹은 전념에 대한 욕구가 go unmet 보이죠? 그쵸? go 다음에 그럼 go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뭐하게 되다 그 뜻이에요? go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이렇게 딱 go 다음에 뭐가 보이면 형용사라든가 과거분사 비슷하죠? 그게 보이면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unmet니까 충족되지 않은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이제 unsatisfied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결국은 need 자체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 도전하고 싶은데요? 장난해? 나는 도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need 자체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불발이 돼도 좋으니까 실패가 돼도 좋으니까 하도록 허락해 주라는 거죠. 그쵸? 어떤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라는 거고 거지 같은 가치관이지만 거지 같은 확신이지만 확신을 갖지 않는 것보다 좋은 거고 그쵸? 그러니까 확신의 내용 외에도 확신 자체를 가지는 것을 내가 강화시키려 했다라는 거야. 그쵸? 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뭔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는 성공하는 일이 발생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5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뒤에 5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 구문은 꼭 그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중요하고요. 각 단원이 끝나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의 앞에서 학습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준 거거든요.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는 자주 보면 점점 더 자신이 있어지죠. 많이 외워지고. 물론 볼수록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자주 외워주면 덜 헷갈리잖아.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듯이 이렇게 길어진 문장들도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습관을 들여주면 그럼 그때 있잖아요. 빵빵 터집니다. 수능은 확실히 그래요. 선생님이 그 맨 처음에 그 수업을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학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원래 토익 강의로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대학 때도 토익이 만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익 만점은 전국에 몇 명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만점 성적표는 그냥 토익 강의할 수 있는 무한 패스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쪽에 이제 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토익 강의를 하다가 이제 입시 강의를 하려고 이제 딱 수능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맞추겠는데 설명하기가 일단 초반에 힘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복잡한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수능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끊어 읽게 되고 잘못 보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능은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고요. 단 연습을 하잖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토익은 연습해도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외웠던 단어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무리 해도 만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만점 받는지 알아요? 토익은 토익 수준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휘도 그 버키어블러리 5만 5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영자 신문을 우리나라로 된 우리말로 된 신문보다 더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독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수준을 넘어서서 딱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분명히 토익 시험을 보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등장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자주 하니까 토익도 사실 수능도 자주 하면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모든 시험이든지 좀 자주 보면 익숙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주 하니까 자 봐요. 분명히 이렇게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건데 그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단어가 토익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단어가 꼭 토익에서 정답으로 줄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어 한 두어 개 몰랐는데도 만점 받았다는 거죠. 아, 이 얘기 했으면 안 되는데. 자,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바로 끝냈어야 되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일단 복잡한 문장들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주 보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빵빵 터지게 돼 있어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거 꼭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종강할 때 설문을 가끔 하거든요. 설문을 가끔 해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써주세요. 1위가 뭔 줄 아냐? 수시가 답이다. 자, 그게 왜 그렇겠어? 할 게 많기는 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수시가 답인 경우도요, 올해는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 요평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1등급 비율이 몇 %인 줄 아니? 1.3%인가 2%인가 그래요. 1등급 비율이. 그럼 영어 1등급 받으신 분들은 진짜로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거라고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이과하면 다 의대 갈 거고요. 그분들이 문과하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예요. 그쵸? 자, 왜 그렇게 시험이 어려워졌냐면 종합전형에 최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시도 무엇이 안 되면 정시가 안 되면 종합전형으로도 좋은 대학에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시가 답이려면 정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왜 그런 줄 아니? 한 몇 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그 대학생들을 이제 많이 뽑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종합전형을 뽑는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내신이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신이 좋은 친구들 많이 뽑았어요. 뭐 성적으로 이제 많이 뽑았는데, 근데 한 몇 년 지나다 딱 보니까 대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냐? 수시로 들어온 애들과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야. 왜? 같이 팀 과제를 해보고 조별 발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들어온 새끼들은 병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점수 나오니? 존나 자주 보고 외워야지. 그치? 뭐만 키운 거야? 암기력만 키운 거야.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사고력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암기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교 수업과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하는 발표는요, 암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쵸? 여러분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요,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 거지 기존의 것을 잘 정리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애들이 자꾸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학생을 뽑다 보니까 암기력만 키운 애들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시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시판은 기본적으로 국어도 열심히 했겠죠?
수학도 열심히 했고 영어도 열심히 했고 탐구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는 게 암기로 되냐? 이 문장 그대로 안 나오죠. 근데 내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우면 돼, 이 문장. 그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보면서 시각적으로 익숙하게 만드냐 그잖아요. 그쵸? 근데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대학교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한번 대학교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학교는 진짜로요,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우수한 학생들을 왜 선발하려고 하겠어요? 그 대학이 가지는 가치와 사회적인 기여도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학의 명맥을 쭉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서울대도 별거 아니네. 서울대 이제 마탱이 갔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을 좀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씩 이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한 거죠. 그럼 아무나 최저를 충족시키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험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지금 예상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수시도 정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키워서 점수를 찾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공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내신을 잘 본 친구에겐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는 제일 불리한 게 내신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거의 정해지지 않냐? 그쵸? 첫 내신이 3년 동안의 내신을 결정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쵸? 거의 전교권 1등부터 30등까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변화 없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300등 하던 새끼가 갑자기 내가 1등이야 병신들아 몰랐지? 내가 공부 안 하니까 그랬던 거야. 내가 공부 한 번 하니까 온다고 해 병신들. 이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300등은 늘 잘해봐야 299등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299등이 된지 알아요? 왜? 갑자기 내가 한 단계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명이 학교에서 제적당했어.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건 잘할 필요가 있다. 자, 그 얘기 이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정시를 잘해야 수시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several large organizations 읽어볼게요. 자, 몇몇 커다란 조직들은 뭐 대기업이라고 봐도 돼요. 몇몇 대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competitive advantage. 요거 알아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해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이점을 갖는 것.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경쟁 우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 우위라는 것은 더 이상 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derive from 보이죠? derive from은 뭐뭐에서 나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확보되지 않는다고? 저렴한 비용이나 혹은 상품의 differentiation은 바로 뭘까요? 차별화 이렇게 적어주세요. 차별화.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죠. 그렇죠? 여기 딱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뜻은 이제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구별하는 뜻도 있고요. 구별한다라는 것은 차이점에 있는 걸 볼 줄 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차별화하다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차별화하다. 자, 그러면 자, 경쟁 우위. 다른 제품과 다른 브랜드와 경쟁했을 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디에서 나오진 않는다고? 저렴한 비용이나 가격이 싸거나 그 다음에 상품의 차별화. 다른 상품은 없는데 우리 상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다 비슷해요. 그쵸?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대신에 경쟁 우위는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sustained, 지속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 뜻이죠? 뭘 제공하는 건가요?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connected, 연결되어 있고 and complementary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complementary, 보완하는, 그렇죠? 보완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을 왜 많이 써요? 왜 우리가 갤럭시를 쓰나요? 그 상품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요. 그쵸?
아이패드하고 연동해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폰 자체만 있는 그 자체의 뭐죠? 그 앱이라든가 게임 같은 것들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물건 자체는 사실 전화기의 기능이라는 면만 보면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쵸? 거의 비슷한데 왜 한쪽은 아이폰을 선호하고 왜 한쪽은 갤럭시를 선호할까요? 그쵸? 젊은 세대냐 아저씨냐.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나는 아이폰 씁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나는 참고로 아이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폰 오너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아이폰 오너가 있고 유저가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오너는 그냥 주인, 유저는 사용자. 아이폰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앱도 막 이렇게 잘 깔고 나는 그냥 아이폰 사용자. 아이폰 왜 써요? 물어보면 이뻐서. 자, 아무튼 난 그거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결국은 제품의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수반되는 서비스가 다른, 즉 다른 차별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요. 자, 연결된 그 다음에 연결되고 보완된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at raises consumers switching cost 이렇게 보이죠? switching cost through strong network effec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연결되고 보완된 상품이라는 것이 증가시킨대요. 뭘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거 잘 봐야 돼. 스위칭 코스트는 바로 뭘까요? 스위칭 코스트. 스위치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스위치? 그쵸?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면 껐다 켰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스위치가 바로 이제 체인지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러면 스위칭 코스트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전환 비용이죠. 바꿔 말하면 어떤 거니? 갈아타는 비용을 좀 올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면 갤럭시로 가기 좀 그래요. 불편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앱도 다시 다 깔아야 되고 뭐 약간 그래요. 근데 또 똑같아요.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가면 괜찮아 해보라고. 자, 아무튼 자 어찌됐든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의 전환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브랜드를 바꾸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고객을 유지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through strong network effect니까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컴마다 마인드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자, 뭐 의미한다. 그리고 동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면. 앞에서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뒤쪽에 컴마다 마인드 분사구문이니까 능동의 느낌만 살려서 그리고 뭐뭐하다. 그리고 뭘 의미하냐면 더 비교급 보이죠? 그쵸?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제 그 뜻인데요. The higher the value of the platform is. 그쵸? 그 플랫폼의 가치가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사실 우리 있잖아요. 당근마켓이라든가 그 배민 그런 앱 있잖아요. 일종의 그 물건을 중고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는 물건을 우리가 음식 같은 걸 주문하게 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걔네들의 가치가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걔네들 자체가 우리한테 뭐 물건을 주나요? 걔네들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건 아니죠. 중간에 뭐 하는 거야? 커넥팅 사이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플랫폼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가치가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구문학습을 좀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독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쉬었다 하시죠.